특별한 강원도의 더 특별한 도민들의 이야기 강원특톡. 지난 시간에 이어 육순을 앞둔 정선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아리랑시장 상인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저희 아리랑시장 상인회는요, 150명의 가맹점과 상인회 회원들이 계십니다. 점포수가 150명 점포면 사실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점포 회원들은 다 상인회 회원입니다. 그리고 봐보셨겠지만 이 점포 외에 노점에 운영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셔요. 예전에는 신토부리증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들이 이렇게 장사를 쭉 하고 계셔요. 그분들은 우리 상인회는 아니지만 상인회에 준하는 비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따지면 한 200~300명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큰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매 장날 주말에 나와갖고 장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 시장에 계신 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 개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호 침묵 관련된 협의도 많이 필요하고,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솔직하게 말하면은 아마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저희 플랜카드를 걸어온 걸 봤을 거예요. 플랜카드에 저희가 호객행위나 아니면 시식을 하지 말자고 저희가 플랜카드를 걸어놨습니다. 그걸로 인해 갖고 서로 갈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갈등은 어차피 겪고 지나가야 되는 거겠지만, 우리가 망가지는 시장들, 흔히 얘기하는 다운되는 시장들에 가보면 호객행위와 저울을 숨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 친절하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 갖고 그 시장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 시장을 사실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이 시장이 번창하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시장 그대로만 흘러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걸었는데, 실제 몇몇 점포의 점포님들은 시식을 하고 계셔요. 그걸로 좀 트러블이 있었고, 그리고 회원에서 제명되신 분들도 있었고, 한 명. 예. 그렇게 지금 저희는 잡고 가고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은 개인의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오늘도 상인회 회의에 참석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상인회 요즘 최대 이슈가 무엇인가요? 저희 이번 이사회 안건은 저희가 내년 60주년을 기념해가지고요. 관련된 내년 60주년 사업 예산, 그리고 우리 올해 지금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진행 중인 100년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작성, 그리고 관련된 우리 예산을 승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 60주년 사업에 지원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좀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좀 지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시장은 명품화 시장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2012년에 관광형 문화 사업으로 선정됐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사업을 거쳤지만, 결국은 우리 시장이 현대화 시설에서 조금 멀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화 시설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개량 사업이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우리 시장 상인회의 돈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업비를 좀 충당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공모사업 내에는 파트별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었어요. 유네스코 아리랑과 관련된 우리 정선 아리랑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아리랑 시장의 공명사업, 우리 누구나 정선 시장을 지나가거나 들리면 아리랑 가락 한 곡적은 배울 수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정선 시장의 타켓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나물시장에서 이제 점점 젊은 층의 시장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젊은 층들의 시장을 변하기 위해서는 미식 로드가 하나쯤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젊은 층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우리 정선 시장에 오면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미식가들만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청년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
시장의 힘이죠, 힘. 원동력. 우리 어르신들이 연령대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판매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적극적이려 해도 몸이 따라주질 않고, 그리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장에 나와서 장사하기는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우리 시장을 찾는 분들 또한 점점 젊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머니 세대부터 저희 세대까지는 나무를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젊은 층들은 나무를 몰라요. 곤드레 나물이 뭔지 취나물이 뭔지 몰라요. 그분들은 일회용으로 아니면 간편식으로 사용해서 먹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1kg의 나물 얼마 이렇게 팔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분을 하든가 그러니까 먹기 좋게 만드는 제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먹기 좋게 만드는 제품들은 우리 고령화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 젊은 층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 그거죠. 이제 과거 세대들은 조금씩 사라지는 거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물론 많지는 않아도 돼요. 그게 1명이고 2명이고 청년 상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만의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에서 살릴 수 있고, 그러고 그 살린 걸로 갖고 자기 자식을 정선해서 놓고 경제 생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큐브 사업, 요즘 대세가 여기저기 시장도 가보고 했는데 뮤지엄 사업들이 굉장히 대박이 뜨더라고요. 뭐 인천 같은 경우도 뮤지엄 사업으로 인해 갖고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제주도도 그렇고, 강릉만 가더라도 무슨 그 실내에다가 뮤지엄 해갖고 동영상 촬영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선시장에 한번 접목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한 3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 사업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상인의 활동을 하시면서 물론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보람된 순간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보람된 순간들은 우리 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잘 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장사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장사가 잘 된 걸 가지고 우리 시장 상인분들은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정선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에 하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많이 도와주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정선 장학회에다가 우리 아리랑 시장 명목으로 뭐 기증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했고, 실제 기증도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 그런 사업들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보람차시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은 했지만요. 정선시장이 시장 말고도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잖아요. 정선 국민에게 이런 정선시장의 존재,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우리 자치단체 군수님하고 이런 토론회 자리가 있을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정선 군청 관련된 공무원분들은 600~700명 정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직자가. 근데 저희 아리랑 시장은 상시 근로자가 한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아리랑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선시장에서. 정선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살아야 정선군이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정선군이 살아야 시장이 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선시장이 살면서 우리 시장이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장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온라인 배송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정선시장이 타격을 받았을 때도 있었나요? 코로나 이후로 사실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었죠. 코로나 때에 저희 매출이 한 절반 정도가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급속하게 좀 부활을 해가지고 요즘은 좀 그래도 많이 좋아한 추세지만, 앞으로도 이 배송 문제라든가 택배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희 150명 상인분들 중에 한 80%가 우리 고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고령인 분들은 택배 자체를 발송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걸 지원을 해준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광범위해서 좀 앞으로도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어떤
정책적으로 뭔가가 지원되지 않는 이상은요. 네. 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러면 정선 시장이 찾은 뭐 돌파구가 있나요? 저희 재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북에 있는 사북 시장과 관련된 계신 단장님이 계시는데, 그 단장님하고도 오늘도 미팅을 잡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전통시장이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되는데, 물류를 통일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자. 예를 들어 우리 오일장 내에 오일장닷컴이 있듯이 오일장닷컴에서 물건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직원 2분이서 물건을 저희가 주문만 받아오면 배송은 2분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유통 과정을 다시 한번 개선해보면 어떨까,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이 인구 소멸 지역이거든요. 근데 인구 소멸 지역에서도 아주 극심한 인구 소멸이에요. 예.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12클래스, 6클래스가 있던 학교가 지금 한 반, 두 반으로 줄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만 있다고 해갖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시장이 변하고 각 점포드 대표님들의 마인드가 변하고 새로운 젊은 친구가 들어와서 관광형 시장이라는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전제가 깔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선한 방법도 이제 고민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쓰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매년 가을에 정선시장 일원에서 좀 축제가 열리잖아요. 정선시장의 역할과 뭐 축제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정선 아리랑제가 9월 2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선 아리랑제는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에 등록된 정선 아리랑 시장은 그 아리랑 행사 기간에만 한 6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 60명이 참여하면은 결국은 우리 시장 인근 곳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번쯤 우리 아리랑 시장을 다녀가실 거고, 그 다녀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물건을 하나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 시장에서도 노력할 것이고, 또 관광객분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루어졌던 강변축제, 강변가요제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뭐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정선시장에서 집계가 되어 있고요. 네. 네, 정선시장은 또 60년 동안 우리가 지켜온 시장이잖아요. 이 전통시장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시장은 특별함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선시장의 가치는 정의다. 우리 아리랑 시장에, 우리 아리랑에 나오는 가사가 정을 빼면 사실 노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살기 좋은 곳에 한번 놀러 오세요도 정이고, 마음의 진솔성을 담을 수 있는 것도 정이고, 우리 아리랑 시장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 담은 곳.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아리랑 시장을, 그전에는 정선장이었거든요. 정선장을 올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면은 무언가가 생겨요. 먹을 것이 생기고 선물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떼를 쓰는 거였었죠. 떼를 쓰면 어머니가 돈이 없으면 옆에 있는 상인 어머니가 하나씩 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어렸을 땐 정이었고, 지금의 정이라는 거는 제가 힘들 때 누군가가 같이 있어준다는 거. 상인 회장에 취임하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발생이 될 때 저희보다 높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강원도에서 아마 상임회장으로서 아마 연령대가 제일 낮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보다 높으신 70대, 80대, 90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오면 전 회장 고생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정을 느끼면서 또 내일은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르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정. 그리고 물건을 살 때 하나 더 나눠주는 덤, 이게 아마 정이 아닐까. 네, 그러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런 전통시장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가장 어려운 말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다른 경기가 안 좋다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저희 시장도 마찬가지에 이 경기 한파는 피해갈 수가 없고요.
그 한파를 피해가는데 최근에는 뭐 소비 쿠폰을 나누어 주셔가지고 어쨌거나 전통시장이 살아났고요. 올 초반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정선군에서 민생지원금을 지원해갖고 정선시장 경기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이 민생을 챙기는 거는 결국은 물가를 잡아주는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를 잡을 수가 힘들 것 같아요. 그분들의 농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갑니다. 전년도에 12만 원 하던 인건비가 올해는 15만 원 하고요. 그리고 내년 되면 20만 원이 올라갈 거고요. 그분들 농사를 지어서 다 가지고 나오는 거든 정선시장은요. 아마 제가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한 67% 이상이 자체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지고 나오고 우리 인근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는데 정선시장은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관광객분들이나 소비자분들도 아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게 저희 시장의 바람이고 또 저 또한 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너무 비싸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물가의 상승률을 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물가가 매년 전체적으로 오르잖아요. 시장도 사실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내년이 60주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60주년을 맞아서 조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 있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을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모태는 저희가 50주년 행사를 아리랑시장 행사를 개최를 했고요. 그 50주년에 버금가는 행사로 그리고 전 국민 아니 우리 5.1장 전통시장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정선군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정선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마도 50주년보다는 더 활성화되고 더 성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50주년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곧 60주년이잖아요. 그 사이 뭐 10년 동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뭐 특히 뭐 어떤 게 변화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 50주년과 60주년에 괴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50주년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일어났고 그 코로나 기간이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저희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 활성화가 되고 있는 즈음에 결국 우리 시장 상인분들은 연령대가 높아졌다 그래야 될까요? 고령층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도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교체되는 과정에 무엇인가 새로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새로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아요. 무작정 우리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기에는 우리 어머님 세대들, 아버님 세대들이 너무 또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어른 세대와 지금 현 세대, 그럼 미래 세대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미식거리라든가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이번 60주년을 기념하여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그 준비한 걸 우리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내년에 있을 이제 정선시장 60주년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지역의 삶의 이야기를 보고 느끼려면 전통시장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선군민의 삶의 터전이자 문화 향유의 공간, 그리고 자랑과 자부심이 되어온 정선시장.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오래오래 지켜지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전영훈 정선 아리랑시장 상인회장님 고맙습니다.